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일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토요일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다사다난했는데요. 한 주 동안만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모두 다 발동이 됐었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국내 증시도 휘청였던 한 주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기싸움은 언제까지 되는 걸까?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금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살펴보면서 다음 한 주의 힌트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중국에서는 미국을 향해 기존 관세 84%에서 125%까지 올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관세를 또 올리더라도 그 이후에는 무시하겠다라는 말이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티포텟이 좀 끝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번진 건데 따라서 다우지수가 1%대, 나스닥이 2%대, S&P 500 지수도 2% 가까이 되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서 트럼프도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음 한 주는 조금은 난이도가 쉬워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의 시장 향방도 저희와 함께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도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1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 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한 주 동안 어떠한 섹터들이 시장을 움직였을지 그 큰손 리스트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의료 AI, 정치 테마, 웹툰, 반도체, LNG, 제약바이오까지 진짜 다양한 섹터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 AI 쪽에서 먼저 의료 AI부터 살펴볼게요. 위원님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주. 일단 그동안의 이제 주가 움직임이 정치 테마주 쪽에서 참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정치 테마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앞으로 6월 3일까지 대선 과정에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심으로 대선 테마주가 좀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미국 FDA 의약품 개발에서 동물 실험에 대한 단기적인 폐지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AI 모델로 대체한다고 하기 때문에 동물을 좀 사랑해야겠죠. 그래서 AR로 대체한다면 가능하다면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의료 AI 관련주는 주가 움직임이 강세가 나는데 기업의 실적이 적자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매매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차트를 통해서 신테카 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신테카 바이오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 움직임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월봉상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기준 자체, 이렇게 실적이 적자를 보이는 기업들은 매매하는 기준이 일단 중요한데요. 근데 저는 굳이 꼭 이렇게 적자를 보이는 기업을 매매를 해야 되겠느냐. 뭐 앞으로의 기대감, 성장성 있어서 주가 많이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초보자가 매매하기에는 예측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매매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이지 매매를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는 방법은 5개월 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깨지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이제 거래가 실리고 밀리게 되면 주가의 움직임은 하락세가 보통 나와요. 그래서 이때 매도를 해야겠죠. 23년도에 9월 달에 매도를 때리고 거래가 실렸던 시점을 하락장형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하락세가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돌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항권이 돌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 봤자 이게 저항권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평선은 데드크로스 역배열, 장기 평선이 위에 있고 단기가 아래에 있는 역배열. 역배열은 상승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제한된 반등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좀 부진한 종목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은데 굳이 한다면 이런 기준에 맞는 매매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정치 테마주로 넘어갈게요. 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은 종목들이 인맥주 중심으로 먼저 올라가고 지금은 이제 정책 테마에 대한 움직임 위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인맥주, 정책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텍 차트 보시게 되면 주가가 요새 강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엄령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힘이 없어요. 그전에는 기대감으로 막 올라가다가 바로 인맥 테마주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이제는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선반영된 만큼 인맥은 힘이 없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리엔트 전공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예, 힘이 없죠? 올해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웨캐시가 정책주이긴 한데 웨캐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가 지역화폐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721이평선 하늘색선 돌파 후에 강세가 나왔고 N자 상승 패턴의 파동은 잘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코나이 같은 경우도 같은 테마인데요. 역시나 지역화폐 관련주 뒤늦게 이제 N자로 들어가면서 N자 상승 파동의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요새 단기적으로는 좀 탄력이 좀 약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한번 시세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기조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기조에 대한 22선 흐름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탄력적인 움직임은 이제 오히려 핑거라는 종목이 좀 더 움직임이 좀 강한 모습이 나오죠. 바로 지역화폐 같은 지역화폐 관련주긴 한데 핑거라든가 혹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관련주 중에서도 STO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테마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화폐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STO 관련주에 대한 강세 가능성을 엿봐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재 22선 지지받고 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요 7 전저점이죠. 6,650원에 대한 지지권 기준 삼아서 계속 점진적 상승을 앞으로 고점 돌파를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그 4월 3일 날짜에 인맥 테마주에 대한 강세를 보면서 강세를 대비하셔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정책 테마주죠. 정책 테마주 대비 정치 테마주는 선 반영된 만큼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은 고점 가능성이 높다. 4월 3일 날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정책 테마에 초점 맞춰서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내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 의료 AI 그리고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먼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다 보니 그 다음 섹터로 좀 넘어가기가 수월해지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로는 웹툰주 나와 있습니다. 어제 콘텐츠 그리고 웹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해 줬습니다. 이쪽은 정책 테마주로 좀 엮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의 시세가 연속이 될 수 있을지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요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겁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죠, 금요일 날 일부 당에서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막 지원한다. 앞으로도 뭐가 막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라의 경제를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서 그냥 매매를 하다 보면 정책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꼭 정책을 발표한 후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I에 대한 정부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것도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월 3일까지는 대선 테마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발언 속에서 꾸준한 관심권에 두면서 정책 테마는 반드시 필수다. 왜 매매에 대한 대상으로 왜 반드시 필수가 되어야 하느냐. 그거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대선 테마주들이 막 2배씩 올라간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인맥 테마주가 2배씩 많이 올라간 게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정책 테마주의 Y랩을 한번 차트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렉 같은 경우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강하게 주가가 지금 올라간 모습이 나왔는데 실적 자체가 와이렉을 비롯해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적자의 모습을 보이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은 나왔지만 오늘 상한가 치고 막 급등한 것들이 이제 이 와이랩이라든가 미스터 블루 같은 종목들이 나왔긴 해요. 근데 역시나 적자를 보이는 과정에서 월봉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전고점 돌파하고 쌍바닥 만들고 그런 부분이 없는 만큼 저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월봉 차트의 뛰어난 방향성이 잡혀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책 테마주로 볼 수 있는 웹툰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은 지켜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들의 시세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섹터들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섹터는 반도체주들인데요. 사실 이번 한 주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나 싶다가도 결국에는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도 2%대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거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향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한된 만들일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수가 앞으로 쫙 올라갈까요? 일단 지금 아직 모든 게 해결이 안 됐죠. 일시적으로 유예를 한 것뿐이겠죠. 또 중국과 미국은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보니까 오르락 내락 반복이 되겠죠. 바닥을 다지는 관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관심권에 둬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엔비디아가 칩을 중국의 수출을 규제를 계획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과거에 바이든 정부가 중국한테 반도체 수출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허용을 하겠다. 계획을 처리하겠다. 규제. 근데 반도체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AI에 대한 미중 간의 패권 싸움에서 더욱더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관심권에 둘 수 있는데,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월봉 차트에 대한 방향성이 20개월 이평선 기준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상승 흐름을 타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과거의 저가에 샀다면 기조를 유지한다. 이 위치가 22선을 기준 잡고 유지하는 관점에서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연속성을 띠기보단 등락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가격적인 저평가 속에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지지를 받고 1년, 2년, 3년을 놓고 봤을 때, 멀리 봤을 때는 꾸준하게 이어간 것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월봉이 밴드 상단에 놓여있는 상태라 이번 달 자체는 탄력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NG 관련주를 볼 텐데요.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와의 LNG에 대한 협력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알래스카에 대한 LNG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매매를 해야겠지만 단정적으로 사업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너무 해석하지 마시고 가능성을 두고 관심을 두다가 기준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리 좀 선 반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현 시점에서의 제한된 반등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것 같습니다. 먼저 넥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같은 경우에 이 LNG 협력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4개월째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의 윗골이 긴 형태를 넘어섰죠. 소화를 거치고 돌파했기 때문에 재차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과 함께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22선에 대한 기준 갖고 매매는 가능한데
이미 선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2선이 깨지면 그때는 보유하지 않는다. 22선 기준에 맞게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를 좀 볼 텐데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비보존,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최근에 좀 강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일시적으로. 근데 역시나 비보존 제약은 적자를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조정권 안에서 경기 방어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흐름은 이어질 수 있지만 기업 자체적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가 관세에서 제외가 됐다고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관세에 대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시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별 차별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비보존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보존 제약도 주가의 움직임이 최근에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난 적도 있어요. 강하게.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적자를 보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적자 보이는 기업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이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의 핵심이죠.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실적은 좋은데 퍼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평가. 주가가 이미 월봉상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신고가형. 신고가 속에 고평가다 일단 매매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신저가 속에서의 바닥권. 그러면 신저가면 더 빠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실적이 저퍼, 저PBR. 매출은, 이익은 매년 실적의 증가 추이 속에서 사상 최고 실적, 최고 실적의 최저. 그렇다면 이거는 제약바에서 최고의 위치다. 현재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 접근하고 월봉의 밴드 하단선이 대응하는 기준선이라는 개념에서 현 시점에서 매수 관점 접근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섹터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한 주 전략을 만드실 때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를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명품투자법에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바로 이런 변곡점을 우리가 또 잡아내는 건데요. 이번에 새롭게 기준선을 좀 바꿔가지고 이번 2월 달부터 제가 변곡점을 잘 지금 찝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2월부터의 미국 증시에 대한 조정 가능성 이미 제가 예고를 해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이렇게 지지권이 어디냐. 이렇게 해서 주가가 항상 정고점 돌파할 때 여기가 지지권 역할을 하겠죠. 자, 지지권 역할. 그래서 요 지지권에 대한 흐름을 제가 4월 8날짜에 월봉에서의 이 지지권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봉 차트가 바닥권, 바닥. 그래서 이 바닥권에 놓여있기 때문에 4월 8날짜에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서의 이 4월 8일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이 닿았다. 1차적 지지권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종목은 삼을만 하다. 주봉도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원하는 거. 근데 주식 비중을 풀베팅을 꼭 해야 됩니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바닥권에서의 1차 지지권에 왔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종목 장세로서 원하는 종목은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다. 4월 8일날짜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버스트엑스까지 보니까 월봉이 상승 반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인버스트엑스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조정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봉 보게 되면 역시나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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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 그래서 이 과열권에 여기서 뭐 아직 이평선 다 뚫었기 때문에 상승권에는 있었으나 과열권이다. 원하는 종목은 충분히 가능하다. 적극 한 번에 어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죠. 현재 요 121 이평선을 뚫으면서 인버스 트랙스가 올라갈 수 있다. 지수가 내려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조정에 대한 가능성, 지수 조정, 인버스 상승 말씀을 드려서 주가가 정말 인버스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121 이평선이 붕괴가 되면 그때는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고 트랙스버스가 월봉이 상승 반전이 없어지면서는 장이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붕괴가 안 됐기 때문에 붕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스 트랙스까지 좀 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코스피가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 것을 다 통해서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냐. 일단은 월봉의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투자하시면 돼요. 이탈하면 현금 비중을 조절해서 매매하시면 되는데 추세 하단에서 매수한다면 주식은 가장 저점이라 보시면 돼요. 얼마나 좋은 투자의 기회입니까? 2300, 400, 200 여기는 어차피 엄청난 저평가이기 때문에 열심히 투자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일봉상 4월 7일 날짜 갭 발생 2번이 이뤄지면서 요때 4월 7일 날짜에 지수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워낙 낙폭 과제가 이루어지면서 2200대, 2300대 이 가격대가 지금 한국 주식이 싸다. 눈독 들이는 해외 큰손들이 돈을 싸들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저평가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원하는 종목을 해야 됩니다. 지수가 바닥 친 거 아니지만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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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여기다. 이 바닥에서 월봉 추세 하단선 이하는 다 저평가 속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싼 만큼 과거에 뭐 여기서 2300대 이런 데에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죠? 연기금 들어오고 삼성전자 자사주 들어오고 증안본드 들어오고 2300대는 나라에서도 인정한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는 사는 거다. 그래서 2월 7일 날짜에 말씀드리고 2월 8일 날짜에 바닥이다. 그리고 2월 8일 날짜에 지수에 대한 저점이 왔기 때문에 선취매성으로 적극적으로 좋은 종목들은 여기서 사야 된다. 4월 8일 날짜에 설명드리고 바로 4, 5일 날 매수하신 분들 바로 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을 잘 잡아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6월 달에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앞으로 6월 달까지 대선 기간 안에 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겠죠. 대선 기간에 주가가 잘 가니까요. 미국 증시도 1년 동안 주가가 대선 기간 동안 올라갔거든요. 우리 증시도 6월 달까지의 강세장을 좀 가능성을 엿보면서 매매를 열심히 하시되 다만 아직은 쌍바닥을 형태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 따지는 구간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전 방송을 걸쳐서 봐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AS 전략 함께 마련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4월 2일 고래삼총사에서 봐주셨던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변곡점 이후에 곧바로 또 잡아주신 종목인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우리 위원님께서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 주셨겠지만 정책 관련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정책 테마주라면 6월 대선 전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해서 먼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사들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마지막에 가서 조금 팔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향방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위원님 정책 테마주라면 언제까지 기간을 잡고 봐야 할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월봉이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6월까지는 대선 관련 정책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분야가 되겠죠. 근데 이 STO 분야 말고도 새로운 정책주가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눈에 띄는 것이
지역화폐로 엮이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STO로 또 한 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수렴 형태가 나오고 있죠? 수렴. 이렇게. 수렴, 이렇게 점점 수렴. 한쪽으로 수렴하게 되면은 주가는 반드시 뜁니다. 한쪽으로. 급락하든 올라가든. 근데 작년도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할 종목이 아니죠. 패턴상 거래가 실리고 나서의 약세가 나온 것을 약세가 나왔지만 거래가 없는 형태 속에서의 조정받고 여기를 종가를 뚫었기 때문에 바로 방향은 이미 탔는데 나왔어요. 신호가. 그래서 위쪽으로 바라고 매매하는데 지금 주봉 나왔죠? 가고 있죠? 밴드가 뚫리면 속도가 붙겠죠. 그래서 주봉의 밴드 상단 뚫리기 직전이니까 뚫리면 빠른 속도 가능성을 엿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간에 대응봉 맞으면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좀 시세 분출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상 현재 단기는 좀 올라갔으니까 원래 외바닥이죠? 한번 저기 내려가서 횡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점진적 상승에 초점 맞추면서 일단 짧게는 22선, 길게는 요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약세 신호 날 때까지 기조를 유지하되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를 기준 갖고 하는 거고 여기서 매수 하신 분들은 여기 기준 갖고 하면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22선 기준 갖고 추가 상승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안랩입니다. 이 종목은 작년 12월 달 우리 위원님께서 봐주셨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오랫동안 또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빵 터져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뭐 주가가 꺾였지만 아직은 수익권에 있으실 텐데요. 안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안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치 테마주의 인맥과 정책. 근데 이미 제가 12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안랩인데, 왜냐? 그때부터 이제 뭐 개묘 사건 터지면서, 앞으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 대선 후보가 될 분이 누굴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알려줬던 종목인데요. 12월 달부터, 그때 5개월 이평선 기준 갖고, 요렇게 꾸준하게 이어가시는 전략은 요 하나, 반드시 이게 뭐 앞으로 대선이 되는 것도 안 된 것도 아무도 모르니까 역시나 주식은 두 가지입니다. 예측과 대응. 근데 대선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예측할 수가 없겠죠. 한 번쯤 5개월 선 기준 갖고 대응을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꼭 대선이 아니어도 제가 항상 강조했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보안이 중요하다. 보안주는 어차피 지금 최근에도 미국에서 우리나라 보안 관련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협력하자고 또 불렀죠. 그래서 보안이 앞으로 뚫리게 되면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큰일 나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보안이 중요성이 높다 보니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들으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이미 반영된 만큼 인맥 테마주는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인맥 테마주는 자제해보자라는 관점 챙겨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은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섹터인데요. 조선 섹터 내에서 한화오션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조선 섹터인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한화오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조선주 참 이게 좋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우리가 좋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매수는 뭐가 좋을까요? 매수의 위치에 있는 게 좋은 거고요. 산업이 좋다고 매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타이밍상 제가 매수의 포인트는 이때 드린 거고요. 설명을. 거래가 터지면서 사상 최고 되는 거래. 산업이 좋아서 이때 말씀드린 거고 올라갔고 지금도 산업이 좋아서 올라는 가고 있어요. 근데 매수는 여기죠? 아니면 요 지지권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시도형, 트레이딩 대응, 시도형, 여기는 변곡점, 투자의 위치, 주식 투자, 주식 매매. 투자와 매매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변곡점 매매 이런 데가 초보자가 하기가 수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미국과의 협력이 더욱더 계속 이어지니까 한국산 조선 배를 앞으로 많이 또 구입을 하고 협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끝나지는 않는 거죠. 항상 장기는 월봉 보고
5기조선 매매. 다만 가만히 계속 보면 지루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끊고 다시 재매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주봉 차트 하락시로 나오고 이렇게 일봉에서 추세가 쭉 한번 이탈되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생명선 깨지면서 요때 한번 끊자. 왜냐면 주식이 장기적으로 간다 안 간다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워낙 고평가가 됐으니까 한번 끊고 다시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는 22선 내지 주봉에서의 5주선 매매 흐름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내에서 하나오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전 섹터 내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나와 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파르게 최근에 상승하며 3만 원 선까지 찍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시장 기점으로 한 5% 넘는 강세로도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상승을 의미하는 것일지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원전 관련주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이미 또 주가 많이 올라갔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증시가 강세장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매매는 지금은 좀 신규 접근은 좀 안전하지 않으니 자장이 좋고 굳이 한다면 아직 월봉에 대한 기조 20개월 이평선 붕괴가 안 됐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장기 흐름은 유효하다. 그래서 짧게 22선 기준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화면 잠깐 볼까요? 제가 명품 투자법에 대한 기준선 바로 뉴스가 있어야 주가는 빨리 간다. 수급 없으면 빨리 안 갑니다. 세 번째 차트 변곡점 세 가지 가지고 속도를 우리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캐치할 수 있고요. 적중률은 가치,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5가지를 기준 갖고 명품 투자법의 분석을 통해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기준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AS 전략까지 마련해 봤는데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전화번호는 02786-100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이고요. 전진건설로봇 나와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 매수 단가는 55,800원에 보유 비중은 40% 들고 계신데요. 현재 주가는 42,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진건설로봇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터질 때 그래도 반응을 꽤 잘해줬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진건설로봇 어떻게 볼까요?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이 종전 관련주, 인프라에 대한 건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니까요. 재건 관련주가 되겠죠. 일단은 건설 현장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주 사업을 하고 있는 북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점. 자, 기업은 좋죠. 근데 우리는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가치 동시에 맞아야 되는데 가치적인 회사는 좋지만 타이밍을 사고 팔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팔고 시간을 사고 파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근데 이제 아무 종목이나 못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야 되겠죠. 근데 이미 재건주는 선 반영된 만큼 종전 선언을 한번 할 때 한 번 정도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퍼라는 개념에서 아직까지 퍼는 좀 그래도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10대 중반이면 뭐 가격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수개월째 이미 상승을 한 종목이라 예측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개월째 올라간 만큼 지금은 5개월 이평선 기준 갖고 상승의 기준은 아직까지 이어가는 괜찮은데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꺾였죠. 그래서 연속적 상승 후 각도가 꺾인 상태에서는 재차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은 어려운 거예요. 또 재료 자체도 미리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은 안 되지만 앞으로 실제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한 번은 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의 저점을 지지권 삼아서 혹은 월봉의 5개월 이평선의 기준 삼아서 아직 뭐 완전히 못 갑니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어갈 수는 있죠. 나중에 실제 수주를 또 따낼 수도 있고 아직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었잖아요. 수주 실제 따내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실적도 뭐 가격이 아주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5개월 이평선 기준 갖고 이어가는 전략 그게 가능하지만 뭐 저라면 좀 안전하게 초기 종목으로 갈아타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고려 대상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전화로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냥 곧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레이저셀 나와 있고요. 매수 단가는 1,500원, 보유 비중은 25% 들고 계십니다.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 주가가 너무 많이 흘러내렸다 보니 이거는 뭐 고민도 안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거의 뭐 포기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주식을 요 레이저셀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실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적이 안 보면은 그냥 뉴스만 보통 대부분은 뉴스 보고 차트 보고 매매를 하시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실적 봐도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이 기업은 24년도부터 인텔 마이크론 등과 반도체형 LC본도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움직였던 이유가 이런 관련성, 바로 인텔에 대한 관련주, 근데 인텔이 머스크가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에 1월 달에 반등한 적이 있었고 겨우 이제 TSMC가 인텔에 협력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나왔는데 반응을 안 해요. 그때 인텔이 바로 머스크가 인수에 대한 가능성이 이야기 나면서 1, 2월 달 잠깐 움직였거든요. 차트 잠깐 보도록 했습니다. 1월 달 잠깐 머스크에 대한 인수 가능성 때문에 인텔 기대감은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TSMC하고 협력한다는 것이 나왔는데 반응 없어요. 근데 일단 뭐 인텔과의 과거의 장비에 대한 납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기대감이죠. 막연한 기대감. 실적이 이런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기업은 일단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매출액이 크다면 뭐 기대감을 갖는데 기사에서는 그렇게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고 하지만 저는 기대를 할 만한 매출도 아니고 매출이 없다가 뭐 커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이 없다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없다가 생겨난 것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더 좋아지는 기업. 그건 좀 예측이 되는데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한 번에 간상승세가 나오면서 신고가에서 하락 장악형 음봉, 감싸는 음봉이 딱 나올 때 이때 매도. 항상 고점 돌파하다가 고점을 돌파하다가 하락 장악형 음봉 매도. 그리고 5개월선 분기시 매도. 그러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지금은 종목 교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이저셀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 의지를 상실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시고 또 다른 종목을 통해서 메꿔보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저희가 늘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인데요. 롯데관광개발 나와 있습니다. 매수 단가는 8,700원, 보유 비중은 10%, 매수가 근처이고요. 약간의 수익 보고 계십니다. 롯데관광개발 중국 유커 유입 기대감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돼서 중국들이 올 건가 안 올 건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중국이 뭐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한한령을 해제를 한다? 우리나라 규제한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해제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도 어차피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관심권에 두는 것이 맞느냐? 일단 중국인들이 한국에 또 무비자 또 우리가 중국인들에 대해서 무비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노선 확대와 함께 또 관심권에 순간 과거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3월 7일 날 최대 주주도 지분을 늘렸기 때문에 봄 여행 시즌에 맞춰서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파라다이스라든가 강원랜드 모두투어 전반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롯데관광개발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거래가 실리고 신저가를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돌파가 되지도 않은 상태라서 혹은 거래가 터지면서의 여기서 이걸 넘어가겠죠.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을 형성한 부분도 없고 그래서 방향성 자체가 전혀 안 잡혀 있는데 또 실적을 보게 되면 적자를 매년 보이다가 이제 실적에 대한 내년도 이것도 내년도입니다. 이번 연도까지는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의 개선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그래도 바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가능성을 또 우리가 실적 흐름 봤을 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149억 원의 내년도 실적 가지고 따져봐도 퍼 자체가 6,700억으로서 수십 퍼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형태면은 가격적으로 60, 50의 퍼이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어차피 이미 현재 주가의 위치도 고평가에 놓였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다른 종목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드렸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는 강남큰손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탑픽 종목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들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지 오늘은 또 특별히 2가지 종목이나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이름이 예쁜 LG 엔솔 이름 예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일단 저는 왜 관심권에 보고 있냐면 지금 아까 보였던 그 종목 상담 종목들이 적자들이 참 많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으로 사상 최고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적을 좀 보시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간 것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대량 생산이 27년도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본격 성장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익이 2배 막 뛰어요. 이따가 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처음에 도입 단계, 초기 단계가 아니고 이제 본격적 성장 단계에 들어간다는 개념에서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이 본격 상승이다. 근데 3년 동안 주가 빠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실적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앞으로 주가가 좀 많이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배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관심권에 두는지 일반 배터리 말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미국에 대한 관세 영향이 제한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왜냐면 현지에서 배터리에 대한 생산 능력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앞으로 꿈의 배터리, 불에 타지 않는 배터리 그런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데 이 배터리 쪽도 이런 이슈가 나와서 관세에 의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이 또 추진 중인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핵심 재료 동박이 관세 인상에서 제외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배터리 쪽도 서서히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배터리주 뭐 공매도다 뭐 그런 기사 많이 보셨죠? 공매도를 한다. 대차 잔고가 높아지게 되면 공매도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그 대차 잔고가 최근에 이뤄져서 그렇다면 최근에 하락에 베티겠구나. 근데 이거는 3년간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청산하면서 쇼커버링과 함께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매도를 3년 빠진 거를 할까요? 3년 올라간 걸 할까요? 올라가면 빠진 거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것이고. 근데 바닥에서
두 배 실적이 좋아지는 그 기업에다가 공매도를 쳐갖고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기사들 뭐 많이 나오고 있죠. 공매도에 걱정 없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좀 나와 있는 모습인데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솔루션이 월봉이 현재 밴드 하단선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밴드 하단선이면 최저가가 되는 거죠. 근데 3년간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는 가격적으로도 실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실적이 나옵니다. 작년도 적자, 흑자 전환 턴 어라운드. 근데 2배, 또 2배. 그러면 2배의 실적을 보이는데 그리고 주가 잘 갈 때가 턴 어라운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밴드 하단이면 적극적인 매수 관점 현재가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31만 원에 대한 대응 기준가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는데요. 현재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뭐 이거는 방향성이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공개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OCI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오늘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냐면 최근에 제가 명품 투자법에 변곡점이 잡히기 시작한 것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좀 서서히 변곡점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6월 3일 날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둘 수 있는 것이 태양광 정책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리백 부각 가능성이 대비를 해야 된다. 현재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1위,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정책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 그게 아리백 정책인데요. 과거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가 되어 있죠. 근데 일부 이제 정책에 앞으로 이제 더욱더 발표가 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지율 1위라고 하는 분의 정책이 또 이 부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권에 둘 수 있는데 미국 내에 태양광 시장에 대한 급성장, 스타게이트 AI 프로젝트의 전력 공급으로서 태양광이 일부 사용된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죠. 미국 내에서 이제 4년 내에 2배로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이만큼 관심권을 줄 수 있는데 최근에 중국이 태양광 제재를 가면서 미국에서 태양광 제재를 가면서 태양광 패널의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이 반사이익을 앞으로 좀 얻을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또 태양광 모듈 가격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태양전지 반도체 웨이퍼 핵심 재료로 사용되는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원천 기술을 확보한 보유한 기업으로서 태양광 업체 OCI 홀딩스 종소회사로서의 세계 3대의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로 항상 많이 알려지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이 좋다고 올라가냐? 숫자를 봐야겠죠? 임원들이 장내 매수한 가격이 62,000원. 그리고 3자 배정이 10만원. 그리고 인적 분할하기 전에 OCI 홀딩스와의 통합소주 잔고가 수조 원입니다.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신저가 속에 제가 원래 이런 그 차트가 신저가 속에 있는 것을 예측을 보통 과거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명품 투자법인 것은 실적을 놓고 보면 눈에 다 보입니다. 자, 지금 실적은 2조 2천억 원, 작년도.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고 혹은 반도체 시장도 점진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데 현재 이 실적만 놓고 봐도 저PBR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은 가격적 메리트가 크니까 현재가 매수 관점 접근하시고 49,000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엔솔, OCI까지 종목 공개됐는데요. 잠시 뒤에 우리 위원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접해볼 수 있죠. 예, 못다한 얘기가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